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친 리플 변호사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현지 시간으로 12월 9일 본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에 대한 예측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우리나라 기사를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약 50%, SEC가 승소할 확률은 약 30% 수준이라고 짤막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배경에서 해당 소송의 결과를 재해석했는지 기사 원문을 베이스로 그리고 제레미 호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과 SEC 소송에서 4가지 가능한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그 4가지는 첫 번째 리플이 승리하는 경우, 두 번째는 SEC가 승리하는 경우, 세 번째는 무승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 이렇게 4가지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하나 그 근거를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측인 리플이 승리하는 경우입니다. 50.12%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투자 계약과 그리고 법적 의무에 근거해서 리플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리플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근거이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매매가 발생한 후 리플이 증권처럼 XRP 구매자에게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사후 판매 이후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투자 행위 없이는 투자 계약도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리플 이전에 이미 XRP와 XRP 레저 기능은 구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리플사가 리플의 XRP를 매개로 시작으로 해서 어떤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또는 투자를 종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이를 위한 투자 계약 역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제레미 호건 변호사 유튜브를 들어봤을 때 그는 이 내용 외에도 법정 조언자 브리핑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을 위한 법정 조언자들 브리핑 중에서 패러다임이라는 투자 회사가 제출한 브리핑을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매우 높게 사고 있는데요. 패러다임이라는 투자 회사는 로펌과 관련된 일을 브리핑에 인용했는데 그들은 증권 위반과 관련된 266개의 법적 결정을 검토를 했고 또 리플 케이스에 있어서 투자 계약과 관련해서 하위 테스트 개념을 SEC는 단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이 투자 계약과 관련해서 법적 의무 유무를 근거로 승소하는 것은 항소까지 가야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 즉 토레스 판사에 의해서는 리플이 패소하고 다만 리플이 항소를 할 경우 투자 계약에 의한 법적 의무를 근거로 리플이 승소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만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본인 영상에서 토레스 판사라면 기존 다른 판사와는 달리 하위 테스트에 대해서 본인의 논리로 판단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정당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측은 리플 소송에서 지는 경우이고 리플이 질 가능성이 거의 30%에 이른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SEC가 하위 테스트의 투자 계약에 대해서 증명은 하지는 못했지만 만약 SEC가 증거로 제시한 리플의 XRP 판매가 결국 국경을 초월한 송금 결제 사업을 구축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에 집중한다면 판사가 SEC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SEC가 초기 브리핑에서 잘한 한 가지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 다양한 리플 관계자들이 XRP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성명, 이메일, 유튜브 비디오를 배치한 것이다. 토레스 판사는 이 모든 진술을 보고 SEC에 동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 랄센이나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이 리플 XRP를 독려하는 영상이나 내용들이 있었던 것은 잘 아실 텐데요. SEC가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판사에게 제출을 했었고 또 이와 동시에 라이브러리 사건이나 텔레그램 사건을 엮어서 결국 리플이라는 공동기업이 XRP 판매를 촉진을 했고
그 비용으로 다양한 플랫폼들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뒤따르는 금융 폭풍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 리플이 패소하게 되면 지금까지 XRP를 파는 금액 13억 달러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할 텐데요. 현재 리플의 자산을 고려하면 커버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측은 무승부입니다. 해당 가능성은 19.1%에 해당하는데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 XRP 증권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아기를 쪼개는 것에 비유를 하면서 XRP의 초기 판매가 증권 판매였다고 판단하지만 어느 순간 판매는 그 정의를 잃고 증권이 아닌 판매가 된다고 판결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초기 판매와 나누어서 판결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다만 이번 사건이 일반 암호화폐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무승부로 돌아갈 가능성은 작다라고 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그는 얘기를 덧붙였는데요. 마지막 예측은 8에서 9%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종 예측에서 판사가 예상치 못한 판결을 내릴 여지가 항상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예측은 리플 승소 확률이 약 50%, SEC의 승소 확률이 약 30%, 무승부 19%, 그리고 나머지는 예상치 못한 판결,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토레스 판사의 결정은 어떨지 참 궁금한데요. 이번 제레미 호건 변호사 개인 의견에서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증권 여부를 다투기 위한 투자 계약, 하위 테스트에 대한 적용 및 판결에 대한 부담감을 토레스 판사가 결국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논리로 판결할지, 그것이 결국 소송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의 소송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토레스 판사에 대해 재조명할 수 있는 시간도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판결에 대한 견해는 그의 개인적인 견해인 만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약식 판결에 대한 어떤 결정이 있을지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